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서울 라이프 치과원장 김신근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시린 치아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시린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가 많이 마모가 돼서 이제 신경이 조금 노출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치주염이 많이 심한 경우에 치주인대 염증으로 인해서 시린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치아가 파절돼서 시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의 원인에 따라서 시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아가 마모돼서 시리신 분들은 마모가 될 수 있는 습관들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도 이제 좌우로 하시기보다는 위아래로 하고, 찬 음식을 최대한 많이 피하시는 게 좋고,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치아의 치주염으로 인해서 시린 분들은 치주염 치료가 우선 진행돼야 됩니다. 이제 스케일링 뿐만이 아니라 잇몸 치료, 치주 치료가 동반이 돼야 이제 시린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겠고요. 파절로 인해서 시리신 분들은 이제 파절된 부분에 수복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산 때문에 무조건 시려진다 이런 것은 없겠지만, 탄산이 이제 치아의 부식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치아에 마모라든가 부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시린 증상을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자주 드시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보통 양치를 이제 환자분들께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좌우로 이렇게 막 치아를 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의 치아의 결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우로 이제 양치를 세게 할 경우에는 치아의 결에 따라서 마모가 굉장히 많이 돼서, 특히나 치아랑 잇몸이 다 있는 옆부분이 많이 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가 많이 시려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를 꾸준히 좌우로 하시다 보면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와 잇몸이 닿는 경계 부분에 마모가 많이 돼서 소위 말하는 치아 내부에 있는 상아질이라든가 상아세간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치아가 많이 시리고 전반적으로 다 시린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수복을 통해서 시린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레진을 통해서 전부 이제 수복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린 증상을 많이 개선 보셨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복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마모가 너무 심하지 않거나 수복을 따로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각감인 처치제가 있습니다. 시린 치아에다 바르는 약인데요. 보험 치료기도 하고 환자분들에게 바르시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치료라기보다는 효과를 한 6개월 내외 정도로 보는데요. 노출되어 있는 치아면을 커버하고 약간 코팅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린 느낌을 많이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약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흔히 예를 들어 외국에서 좋은 치약이라고 사와서 쓰시는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한국인이 쓰시기에는 테마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치아를 연마하는 기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그 사포라고 하죠. 사포로 치아를 가는 느낌으로 거의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치아가 많이 시려지는데, 시린니 치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세마제, 연마제 성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치아에 자극이 갈 수 있는 세정 성분을 조금 약하게 한 치약들이기 때문에 이가 시리신 분들은 상당 부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절돼서 이제 시릴 정도가 되면 사실 이미 웬만큼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절된 부분이 많이 크지 않거나 신경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신경 안정시킬 수 있는 약제를 조금 도포를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증상이 많이 가라앉으면 신경 치료 없이 수복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린이를 진단하는 것은 환자분이 당연히 이가 시리다는 주소로 오시기 때문에 시린 거를 평가를 해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바람을 불어서 시린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딱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신경에 따라서는 구분을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로 의료용으로 만들어 놓은 얼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자분 치아에 이제 일일이 대가면서 어떤 치아가 제일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러버댐이라고 해서 치아를 격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일일이 치아에다 따로 격리를 해보면서 어떤 치아가 제일 문제가 되는지를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시린 증상은 계속해서 있기보다는 조금 시린 것 같다가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치주 질환이 있어가지고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이가 시리신 경우에는 조금 어느 날 컨디션 좋고 이러면 안 시려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점 염증은 안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더 시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꽤 그래도 일주일 이상 나타났다 하시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치과에 오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가 마모가 아니라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이가 시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케일링만 해도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의 기본적인 염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요. 스케일링 후에도 약간 시린 증상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치주 치료, 잇몸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한 후에도 시린 증상이 남아 있는 부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각감이 처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린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시리다는 주소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치료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